배열의 구조를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의 구조를 알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배열 변수가 있는데 이 배열 변수가 데이터를 1차로 저장하고 있는지 2차로 저장하고 있는지 3차로 저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차원 형태로 저장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아는 방법이 뭐냐면 요겁니다. 요 속성값 이용하는 거예요. 요 쉐이프 값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배열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np.arrange 5라고 해서 0부터 4까지의 값이 저장되어 있는 배열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걸 x.shape 쓰게 되면 5라고 해서 뒤에 콤마하고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은 요거는 1행 5열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숫자가 하나만 들어가 있으면 이건 1차 배열입니다. 숫자가 2개 들어가 있으면 콤마에서 숫자가 2개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2차 콤마에서 숫자가 3개 들어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5, 4, 3 이런 식으로 숫자 3개가 들어가 있게 되면 이건 3차 배열입니다. 그래서 숫자 개수에 따라서 1차인지 2차인지 3차인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리쉐이프라고 해서 구조를 바꿔주는 속성이 또 존재를 합니다. 이건 함수거든요. 이 함수가 있는데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쉐이프를 쓸 때 사용 방법은 심플해요. 이게 배열 이름점 리쉐이프 둥가로 함수니까 둥가로 써야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다가 내가 바꾸고 싶은 차원 구조를 쓰시면 되는데 이 구조 앞에서 잠깐 설명했던 이 아래쪽 구조를 참고하셔서 만드시면 됩니다. 앞에 이제 쉐이프 썼을 때 숫자 하나만 나오면 1차, 2개 나오면 2차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1행 n열인 1차 배열일 경우 n 콤마로 표시가 되고 내가 리쉐이프를 썼을 때 차원 값을 1차 배열로 쓰고 싶으면 여기 있는 형태로 숫자 하나만 여기 차원 값 위치에다가 쓰시면 돼요.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2차 배열 형태 m행에 n열로 쓰고 싶을 땐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행 먼저 쓰시고 콤마 열 값을 쓰시면 됩니다. 즉 내가 m행 n열 구조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reshape 쓰고 두문가로 하고 요 차원값 위치에다가 m n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러면 m행의 n열로 만들어집니다. 만약에 요 2차 배열이 2차 배열 표 형태죠. 표 형태의 요 2차 배열이 여러 개 포개져 있는 3차 배열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차원의 개수, 그 다음에 행, 열 값으로 순서대로 뒤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x차원의 m행의 n열로 차원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요 차원값 위치에다가 x, m, n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러면 x차원의 m행의 n열로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내가 지정한 요 구조로 다시 생성해 줍니다. 데이터가 없어지진 않아요.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구조를 바꿔줄 뿐인 거죠. 예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import numpy as np라고 썼죠. 그리고 np.array라고 해서 이중 리스트, 그럼 2차 배열이 되겠죠. 2차 배열로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reshape를 써가지고 3,2라고 하는 구조로 바꿨어요. 자, 지금 보시면 이게 몇 개의 행일까요? 요거는 리스트가 커다란 리스트 안쪽에 작은 리스트가 2개 들어가 있죠. 요 작은 리스트 하나가 한 행이에요. 그래서 2개니까 요거는 2행입니다. 즉 2행에 가장 안쪽 리스트가 3개의 데이터. 이게 열이거든요. 그래서 요 저장되어 있는 구조는 2행 3열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걸 리쉐이프를 이용해 가지고 3행 2열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꼴 연산자를 통해서 array 언더바 r로 저장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array가 있고 array r이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프린트로 2개의 변수의 값을 출력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첫 번째 값 array는 처음 저장된 구조, 즉 2행 3열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출력된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리쉐이프를 이용해서 3,2, 3행의 2열로 바꾼 array 언더바 r 같은 경우는 3행의 2열로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건 구조를 바꾼다라고 하는 건 데이터의 위치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의도한 형태의 구조로 저장되어 있는지 매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구조를 그냥 이렇게 바뀌었겠지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 꼭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조가 바뀌게 되면 데이터의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꼭 반드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다른 예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x라고 하는 배열 변수를 생성하고 있죠. 그래서 0부터 7까지의 값이 저장된 1차 배열 변수를 만들었어요. 인덱스도 0부터 시작하니까 인덱스하고 데이터하고 똑같은 값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셰프를 찍어봤더니 8로 나와 있죠. 그러면 이게 숫자가 하나는 뭐다? 1차 배열입니다. 그래서 1행 8열로 만들어져 있는 1차 배열이구나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걸 리쉐이프를 이용해서 x.리쉐이프하고 2,4로 제가 지정을 했어요. 그럼 이게 뭐가 됩니까? 행열인 거죠. 즉 2행 4열로 데이터 구조를 바꾸란 뜻이에요. 그러면 자동으로 처음부터 해서 열 개수만큼 자르고 나머지는 다음 행으로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2행 4열 구조로 만든 다음에 이걸 이꼴 연산자를 이용해서 x2라고 하는 배열 변수로 저장을 해요. 그래서 x2를 찍어보면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런 2행 4열로 되어 있는 구조로 출력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또 쉐이프로 찍어보면 행열 형태로 값이 출력이 되죠. 그래서 2행 4열이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돼요. 항상 조심하셔야 될 건 어떤 거냐면 1행 n열일 경우에는 n만 들어가면 돼요. 근데 이게 행열 값인 2차 배열로 넘어가게 되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숫자가 두 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행값 쓰고 콤마 열 값이 들어가면 됩니다. 3차 배열일 경우에는 몇 번째 표인지 차원값, 표의 위치값, 표의 개수값, 차원값이 들어가고 콤마 행 그리고 콤마 열의 개수값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숫자 배정하는 위치 요거를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리쉐이프 쓸 때 좀 특이하죠. 앞에 예제에서는 그냥 둥근 가루에다가 행과 열 값을 쓰면 됐었는데 이걸 투플로 이렇게 넘겨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투플로 행과 열을 넘겨주셔도 되고 그냥 리쉐이프하고 둥근 가루 쓴 다음에 그냥 2,4라고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번에는 넘파이 배열을 만들 때 여러 개의 넘파이 배열을 하나로 결합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로 결합해주는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py.concatenate라고 해서 numpy 모듈 안에 있는 함수입니다. 함수인데 여기 보시면 여러 개의 옵션이 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좀 알아놓으셔야 될 한 4가지 정도 옵션을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요거보다 더 속성값이 많은데 요 4가지 정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알아두셔야 될 건 요겁니다. 주의할 거. 결합할 때 결합 순서대로 나열을 하셔야 되는데 이 비율들은 동일한 형태를 가져야만 결합할 때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는 이렇게 1차 배열 1행에 n열로 되어 있고 하나는 n행에 1열로 되어 있을 때 이걸 굳이 두 가지를 결합을 하겠다. 그러면 좀 이건 어렵겠죠. 구조가 다르니까. 그래서 결합을 할 땐 결합할 배열들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그걸 이제 축을 어떤 방향으로 해서 결합을 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설명되어 있죠. 연결할 축 이외의 차원은 동일해야 된다. 이게 이제 결합할 방향에 따라서 좀 더 설명드릴 텐데 방향에 따라서 똑같은 모형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요 의미입니다. 지금은 이제 말로 했을 땐 잘 설명이 이해 안 되는데 예제를 통해서 보시면 이 뜻이구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잠시 뒤에 예제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축, 엑시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좀 어려운데 디폴트는 0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 0값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0이 행이다, 뭐 1이 열이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배열의 구조에 따라서 0이 열이 될 수도 있고 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조금 어려우니까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엑시스가 뜻하는 게 배열을 연결할 방향을 뜻해요. 방향을 뜻하는데 기본값은 0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자, 지금처럼 아래 예제처럼 1행 3열로 되어 있는 두 개의 배열을 결합을 하겠다. 자, 이렇게 결합을 할 때 뒤에 보시면 축값이 지금 생략되어 있죠. 그럼 0이란 뜻입니다. 근데 0이면 첫 번째 축을 뜻하는 거거든요. 0이면 첫 번째 축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x라고 하는 1행 3열로 되어 있는 요 배열을 쉐이프를 찍어보면 3콤마라고 이렇게 출력이 되거든요. 1행 3열이니까 1차 배열은 10값만 출력이 되죠. 그럼 요게 0번째 값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열 방향으로 결합을 하게 돼요. 이때는 열 방향으로 결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x하고 y를 결합을 하게 되면 열 방향으로 1행 고정되어 있고 열 방향으로 뒤에다 초로록 붙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x가 쉘프를 찍어봤더니 2행 3열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0이면 어떤 방향을 결합을 할까요? 첫 번째 축. 0이면 첫 번째 축이죠. 첫 번째 축 요거죠. 요거 행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행열로 되어 있는 2차 배열의 경우에는 행 방향으로 똑같은 축값이 0으로 잡혀 있는데 0으로 잡혀 있는데 이때는 첫 번째 축이 행이기 때문에 행 방향으로 결합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매트릭이 이렇게 결합이 되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축이라고 하는 게 이게 1차 배열이냐 2차 배열이냐 3차 배열이냐에 따라서 0이 뜻하는 게 달라집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1차 배열이니까 0이면 쉘프 찍었을 때 첫 번째 축은 뭐다? 열밖에 없죠. 열밖에 없죠. 그래서 이때는 열 방향으로 결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 방향으로 쭉 나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알아두셔야 될 게 이게 가끔 음수가 들어갈 때 있어요. 축값이 음수가 들어갈 때가 있는데 이거는 제일 마지막 제일 마지막 축. 이 쉘프 찍어봤을 때 이렇게 축이 여러 개 있다. 뭐 지금 같은 경우는 3차 배열 같은 경우는 차원, 행, 열이겠죠. 이게 만약에 음수값을 쓰게 되면 끝에서부터 축을 결정해 들어오는 겁니다. 0이면 앞에서부터 0, 1이면 두 번째 축이 되겠죠. 근데 음수로 하게 되면 뒤에서부터 그 값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축값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이게 헷갈려요. 자주 헷갈리니까 0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고 요거는 알아두시면 좋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아직은 처음이니까 혼란이 오지 않도록 첫 번째 축이면 0번째 0이라고 하니까 두 번째 축이면 1, 세 번째 축이면 2로 지정을 하셔가지고 결합이 되는 축을 작성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그렇게 쓰시고 나중에 이게 좀 자연스럽게 쓰실 수 있으시면 그때는 이런 좀 편의성 있는 기능을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앞에서는 이제 1행 n열 그러니까 1차 배열일 때 0이면 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에는 행열일 때 2차 배열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매트릭스라고 하는 배열 변수를 생성을 했는데, 오렌지를 통해서 4, 0부터 3까지 4개의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이게 그 리쉐이프를 통해서 2,2, 그러니까 2행 2열로 구조를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행렬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똑같은 매트릭스라고 하는 요 배열 변수, 2차 배열 변수를 결합을 할 겁니다. 즉, 결합을 할 때는 무조건 서로 다른 배열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배열을 여러 개 결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2행 2열 매트릭스를 그 뒤에 매트릭스를 똑같이 또 붙여가지고 새로운 결합된 배열 변수를 생성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때 축값을 잘 보셔야 돼요. 축값이 0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걸 쉘프 찍어보면 2, 2 이거 앞에 행 뒤에 게 열로 출력이 되겠죠. 쉘프를 찍어보면 그러면 축이
xs가 0이니까 첫 번째 축, 즉 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결합할 때 행 방향으로 두 개의 매트릭스 배열 변수를 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와 있죠. 아시겠죠? 이게 축이 0이라고 해서 항상 행, 항상 열 이게 아니에요. 첫 번째 축, 두 번째 축 이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차 배열이냐, 2차 배열이냐, 3차 배열이냐, 아니면 n차 배열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엑시스 0이 뜻하는 게 달라지니까 요거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똑같은 예제인데 축을 1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1이니까 두 번째 축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축은 0, 두 번째 축은 1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축은 열이죠. 그렇죠. 그래서 열 방향으로 두 개의 매트릭스를 초로록 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열 방향으로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매트릭스가 하나로 결합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출력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축 잘 알아두셔야 돼요. 정말 요거 많이 쓰거든요. 이게 배열 변수를 여러 개를 결합을 할 때 요거를 많이 쓰는데 첫 번째 구조가 비슷해야만,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축 방향을 제외한 나머지 차원 구조는 똑같아야 됩니다. 즉 결합되는 방향에 따라서 두 개의 배열 변수 또는 세 개, 네 개, 여러 개의 배열 변수를 결합을 할 때 그 결합하는 배열 변수의 구조가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100% 동일할 필요는 없지만 결합하는 축을 제외한 나머지 차원은 다 동일해야 됩니다. 앞에 얘기 드렸었죠. 그리고 두 번째 조심하셔야 될 거, 축값이 0이라고 해서 무조건 열이 아닙니다. 첫 번째 축 1이면 두 번째 축입니다. 2면 세 번째 축이에요. 그래서 요거 축값 잘 알아두셔야 되고 축값을 음수로 넣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1이면 제일 마지막 축이에요. 제일 마지막 축입니다. 마이너스 2면 끝에서 두 번째 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음수로 하게 되면 끝에서부터 축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를 잘 유념하시고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럼파이의 여러 가지 함수 중에서 이제 스플릿 나누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할해주는 함수입니다. 보시면 첫 번째 분할하고 싶은 배열 변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배열 변수가 들어가고 이 배열 변수를 내가 원하는 크기만큼 잘라주는 거죠. 두 번째 값이 뭐가 들어가냐면 리스트로 내가 원하는 자르고 싶은 인덱스를 넣어 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분할하고 싶은 세션 수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밑에 잠깐 예제를 보자면 내가 이렇게 정수로 썼을 땐 이 정수 값은 세션으로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3이라고 하게 되면 위에 있는 이 배열 변수를 3개의 세션으로 동일한 사이즈로 자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개로 이렇게 잘라놨죠. 그렇죠. 3개로 자르다 보니까 들어가는 배열은 동일한 사이즈여야 돼서 2개씩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이즈로 몇 개의 세션으로 자르고 싶다. 그때는 정수값으로 자르고 싶은 세션의 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축값, 여기도 축이 들어가거든요. 자르는 그 방향, 기준이 되는 축값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값은 0이며 0은 첫 번째 축을 뜻합니다. 1이면 두 번째 축, 3이면 네 번째 축, 2면 세 번째 축이 되는 겁니다. 0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보시면 중간에 두 번째 들어가는 값이 리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에 정수가 들어가면 이제 그 자르고 싶은 세션의 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리스트가 되면 인덱스가 들어갑니다. 즉 리스트 3이라고 하게 되면 세 번째 3이라고 하는 인덱스 값만 떼어내겠다는 뜻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축값이 액세스가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같은 경우는 행열이잖아요. 그래서 행과 콤마 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다? 0이니까 행 기준으로 자르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인덱스 값이 3이죠. 행으로 봤을 때 0,
1, 2, 3. 즉, 세 번째 행만 떼어내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리스트로 들어갈 땐 뭐다? 인덱스 값입니다. 자르고 싶은 인덱스 값. 자, 이번에는 축값을 바꿨어요. 1이죠. 1이면 열입니다, 열. 자, 그럼 열 방향으로 리스트니까 3이라고 하는 인덱스의 값을 잘라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열이니까 0, 1, 2, 3. 요 마지막 요 열을 떼어내겠다는 뜻입니다. 나누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분리시켜버린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건 또 저장하는 방식이거든요. 자, 이꼴 붙어 있죠. 이꼴 기준으로 앞에 거는 left에, 뒤에 거는 right에 저장이 됩니다. 자, 이전 거 이제 저장할 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거는 이제 그 행 방향으로 쪼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upper라고 하는 배열 변수에 저장이 되고, 두 번째 거, 이건 lower라고 하는 두 번째 배열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장을 할 때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equal 써가지고 이게 두 개로 나눠지면 두 개의 배열 변수를 순서대로 작성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세 개면 세 개, 네 개면 네 개. 이렇게 저장되는 것도 잘 고려하시고 저장되는 배열을 잘 나열을 하셔야 돼요. 세 개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면 세 개의 배열 변수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것도 나눠지는 순서에 맞춰가지고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개로 나누니까 지금 두 개, 만약에 세 개로 나눠지면 세 개를 준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축이 좀 어렵죠. 그래서 차원별로 나눠가지고 축만 좀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이제 7, 2, 9, 10 이렇게 4개의 값이 들어가 있는 1행 4열의 리스트가 있는데 이걸 np.array라고 하는 배열 그 함수를 이용해서 배열을 생성했죠. 자, 이걸 쉐이프를 찍어보게 되면 4콤마만 출력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1행 4열이긴 하지만 컴퓨터가 보기에는 여기에는 열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열 값만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엑시스 축은 0이면 열만 뜻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1행 n열, 그러니까 1차 배열에서는 축은 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사실상 엑시스는 0값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2차 배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2차 배열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때는 축이 두 개입니다. 왜냐면 행도 여러 개고 열도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축이 두 개가 되는 거죠. 행축, 열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엑시스를 0으로 쓰게 되면 뭡니까? 0으로 쓰게 되면 이건 행 방향을 뜻하는 겁니다. 1이면 이거는 열 방향을 뜻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2차 배열일 땐 0이면 행, 1이면 열 이렇게 암기를 하셔도 되지만 이거를 쉐이프를 찍었을 때 나오는 순서대로 축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쉐이프를 찍었더니 2,3 지금 이 예제를 기준으로 2,3이 출력이 되었어요. 그럼 2는 행의 개수, 3은 열의 개수죠. 이때 축을 찍었을 때 축이 1로 설정이 되면 이거는 첫 번째 축, 즉 행을 뜻하는 거고 엑시스를 1로 지정을 하게 되면 이거는 두 번째 축이죠. 두 번째 축은 뭡니까? 열이죠. 그래서 열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뭐 2차 배열일 때 엑시스가 0이면 행, 1이면 열 이렇게 암기를 하셔도 되지만 쉐이프를 찍었을 때 나오는 순서대로 0이면 행, 1이면 열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3차 배열이 되면 이게 축이 참 어려워지는데 자, 축을 설명하기 전에 3차 배열을 잠깐 보자면 3차 배열은 2차 배열, 행열로 되어 있는 이 표가 여러 개 포개져 있는 형태가 3차 배열입니다. 3차 배열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첫 번째 표, 마지막 표 이렇게 표가 전면, 후면이 존재를 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는 위쪽이 전면이고 아래쪽이 후면이에요. 즉 제일 첫 번째 표는 제일 위에 있는 이 표가
제일 첫 번째 표고, 제일 아래쪽에 있는 표가 제일 마지막 표입니다. 알겠죠? 자, 이 상태에서 3차 배열에서 축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3차 배열이니까 축이 3개가 있겠죠. 그래서 0번째 축, 1번째 축, 2번째 축이 있는데, 자, 이때 쉐이프를 찍어보게 되면 4, 3, 2로 출력이 됩니다. 딱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 그림, 요 예제거든요. 이 예제를 찍어냈을 때, 쉐이프를 찍어냈을 때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첫 번째 값은 뭐겠습니까? 표의 개수입니다. 표의 개수예요. 두 번째는 행, 세 번째는 열입니다. 자, 차원이라고도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층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1층, 2층, 3층, 4층 이게 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첫 번째 표는 0번째 층, 두 번째 표는 1번째 층 이렇게 층으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엑시스 0이라고 하게 되면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 층입니다. 층. 즉 차원을 기준으로 뭔가 결합을 하거나 나눌 때 엑시스가 0이 되는 거예요. 3차 배열에서는. 차원, 층입니다. 왜냐면 쉐프를 찍었을 때 0번째 축이 뭡니까? 차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차원을 축으로 잡을 때는 엑시스가 0이 됩니다. 언제? 3차 배열일 때. 이게 또 4차 배열, 5차 배열 나와도 달라지겠죠. 자, 엑시스가 1일 때는 뭡니까? 엑시스가 1이 되면 두 번째 거죠. 두 번째 차원이죠. 두 번째 축. 두 번째 뭐였습니까? 행이었잖아요. 쉐이프로 찍어봤을 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엑시스가 1일 때 행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엑시스가 2일 땐 당연히 마지막 세 번째 축인 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차 배열일 땐 엑시스가 0이면 차원이 되는 거고, 엑시스가 1이 되면 행이 되는 겁니다. 엑시스가 2가 되면 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참 이게 그냥 딱 고정되어 있으면, 픽스되어 있으면 좋을 텐데, 뭐 0이면 뭐 1이면 행, 이렇게 딱 픽스되어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게 2차냐, 3차냐, 1차냐에 따라서, 몇 차 배열이냐에 따라서, 엑시스 0인 게 행이 될 수도 있고, 열이 될 수도 있고, 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해를 하실 거면, 쉐이프를 찍었을 때 나오는 요 순서대로 0, 1, 2, 축이 지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아, 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그냥 암기할 거야. 라고 할 거면, 3차원일 때는 뭐 시스가 0이면 즉 차원이다. 1이면 행이다. 2면 열이다. 이렇게 암기를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고, 이게 또 2차가 되면 엑시스가 1일 땐 열이 되고, 엑시스가 0일 땐 행이 되죠. 그래서 2차일 땐 또 그렇게 바뀌더라. 1차일 땐 엑시스는 0밖에 존재하지 않고, 이때는 열이다. 이렇게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근데 암기는 계속 헷갈려요. 헷갈리니까 쉐프 찍었을 때 나오는 요 수열되는 순서대로 엑시스 0, 1, 2가 지정이 된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n 차원일 때도 혼란스럽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이해를 하시는 방향으로 어, 암기보다는 이해를 하시는 방향으로 좀 알아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랜덤 인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넘파이에서도 난수를 생성하는 랜덤이라고 하는 랜덤 제너레이터가 존재를 해요. 근데 이제 그 내에서도 랜드 인트라고 하는 정수형 랜덤 값을 생성하는 함수가 존재를 합니다. 많이 사용되니까 이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뭐 옵션이 몇 가지 있는데 요 네 가지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로브 같은 경우는 생성할 랜덤 값 중에서 제일 작은, 그러니까 즉 랜덤 값을 뭐 예를 들어서 100부터 1000 사이의 값을 생성하겠다 이렇게 범위를 지정할 수 있잖아요. 범위를 지정할 때 제일 작은 값 범위, 하이는 제일 큰 값 범위를 지정할 때 사용하는 옵션입니다. 근데 가끔 아래쪽 예제처럼 이렇게 로우 값하고 하이 값을 지정을 할 때도 있지만 그냥 10 또는 15 이렇게 한 개의 값만 지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자연스럽게 0부터 입력된 지정된 숫자까지 이 범위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여기 보시면 말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뭐 하이를 생략하게 되면 로우를 0으로 간주하고 로우 위치에 들어간 값을 하이로 사용한다.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로우하고 하이 값을 둘 다 집어넣지 않고 로우하고 하이 값을 써야 되는 이 위치에다가 그냥 내가 10만 썼다. 그러면 자동으로
0부터 10까지 랜덤 값 범위를 자동으로 지정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이즈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구조입니다. 생성되는 그 난수의 구조를 어떻게 하겠냐. 3,3이면 삼행삼열로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이즈 이꼴 3,3이라고 해서 삼행삼열로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때 사이즈를 행과 열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행과 열 값을 둥근 가로로 묶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리스트에 꺾은 가로로 표시를 하셔도 됩니다. 예, 상관없어요. 어떻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생성되는 난수의 타입, 이 데이터 타입으로 또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기본은 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 사이즈를 사용할 때 한 가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게 이걸 뭐 툴플로 해도 되고 리스트로 묶어도 되고 뭐 꺾은 가로, 둥근 가로 묶어도 상관없다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3 이렇게 정수값 하나만 쓸 때도 있거든요. 여기 설명이 되어 있긴 한데 이 정수나 툴플이나 리스트로 쓰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냥 내가 정수값 3이라고 쓰게 되면 이건 어떤 뜻이냐면 1차 배열로 생성하겠다는 뜻이에요. 1차 배열로. 만약에 내가 사이즈 equal 1,3이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꺾은 가로가 이렇게 두 개 들어가 있는 2차 배열에 3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즉 1차 배열로 이것도 1행이긴 한데 내가 순수하게 꺾은 가로 하나가 들어가 있는 이런 구조로 만들고 싶다. 1차 배열로 만들고 싶다. 이때는 투플이나 리스트로 묻지 말고 내가 저장하고 싶은 사이즈, 즉 1차 배열일 때 열 개수가 되겠죠. 열 개수만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수로 쓸 때는 1차 배열로 생성할 때, 그리고 2차 이상일 때는 투플이나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사이즈를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배열 변수는 이거 기본적으로 간단한 연산이 가능한데 뭐 행렬 연산처럼 이렇게 연산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라고 하는 지금 배열 변수를 생성을 했어요. 그래서 0, 1, 2, 3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는 배열 변수를 생성했습니다. 이 배열 변수에다가 덧셈 5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냐면 모든 자리의 숫자에다가 더하기 5를 합니다. 물론 이걸 또 이꼴해서 어딘가 저장을 하면 이 저장된 결과가 저장이 되겠지만 지금은 저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x는 여전히 0, 1, 2, 3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때 플러스 5를 하게 되면 모든 자리에다가 더하기 5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빼기 5를 하면 모든 자리에다가 빼기 5를 하게 되는 거예요. 곱하기 5를 하면 모든 자리에다가 곱하기 5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나누기 5를 하게 되면 당연히 모든 자리의 숫자를 5로 나눠주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배열 변수를 만들었을 때 사칙 연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기호를 이용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사칙 연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이때 뒤에 들어가 있는 숫자를 모든 배열의 데이터에 연산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또는 행렬 연산도 가능합니다. 행렬 연산도 가능하겠죠. 자, 여기 보시면 x하고 y라고 하는 배열 변수를 생성을 했는데 자, 보시면 이게 x, 이게 y 배열 변수입니다. 첫 번째 x에는 0, 1, 2, 3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 y는 3, 3, 0, 6이 들어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될 건, 랜드 인트를 썼기 때문에 항상 y는 실습하실 때마다 다른 값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저는 3306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예제를 실행하실 땐 3306이 아니라 다른 값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구조는 이행 2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구조는 이 열로 만들어질 거예요. 왜냐면 행렬 연산이기 때문에 구조는 동일해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x 더하기 y를 하게 되면 첫 번째 값은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은 두 번째 값, 세 번째 값은 세 번째 값, 네 번째 값은 네 번째 값과 결합을 하는 행렬 연산이 진행이 됩니다. 당연히 필셈도 되겠죠. 이렇게 행렬 연산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구조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행렬 연산을 할 땐 두 개의 연산하는 행렬의 구조가
연산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연습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넘파이 배열 변수를 생성하고 사용하는 걸 이제 익히셨으니까 연습 문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를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을 하기 위한 거니까 한번 연습 문제를 해결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넘파이 배열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사항은 잘 읽어보시고 한번 해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시면 간단하게 데이터를 생성하는 코드는 나와 있으니까 이걸 참고하셔서 데이터를 생성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원하는 나머지 프로그램을 코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생성되는 함수 이걸 참고하셔서 여기 불러되어 있는 칸을 채우시면 되고요. 나머지 코드를 그대로 썼을 때 이게 아래와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참고하셔가지고 코드를 완성하시면 될 것 같네요.